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딱 10분만 설거지 시작해봐요. 자, 모두들 장갑 끼셨나요? 시작하긴 힘들지만 10분 뒤면 속 시원한 설거지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 리스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에피소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자책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삼습니다. 모임을 주최했는데 손님이 적으면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라고 자책하는 거죠. 또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덜 노력해서 그래. 라고 자기를 탓합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자 괜히 내가 이 식당에 오자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기까지 하고 너가 가자고 했던 곳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비난할 수도 있죠.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갈수록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자신의 푸념이나 자책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두는 쓰레기통으로 쓴다는 말인데요. 결국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자꾸만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는 그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당히 격려하고 도와주되 너무 가까이에 있기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두어 여러분이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모든 대화를 자랑으로 채우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모든 대화를 자신의 자랑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오 그래, 그런데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말야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라며 대화의 방향을 자신의 자랑으로 돌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이야기조차 기어코 자신의 자랑으로 수렴시키죠. 이런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번 대화가 친구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과시는 결핍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자기 자랑에 바쁜 친구는 되려 결핍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많은 작은 새가 몸을 부풀려 더 커 보이게 위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속사정까지 헤아려 끝없는 자랑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일방적인 자기 자랑보다는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대화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친구와의 만남을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는 항상 비판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취미를 갖는다면 그는 그런데 그건? 으로 시작하는 걱정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새로운 취미로 목공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요리를 시작했다고 하면 다를까요? 요리 좋지. 그런데 그걸 뭐하러 하게? 한식 자격증이라도 딸 거야?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던데 식당을 할 것도 아니지 않아? 무엇을 말하더라도 답변의 방향은 늘 부정적인 비판으로 정해져 있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비판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여러분은 점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구와의 대화는 여러분의 열정을 꺾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매번 그런 자세로 삶을 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비판적인 친구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노력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보다 긍정적인 친구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대화의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그런데 나도 몇 달 전엔 힘든 적이 있었어. 라며 대화를 자신의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어제 밤에 잠을 설쳤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잠을 못 잔다고. 그거 불면증 아냐?
나도 요즘 통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 라며 자신의 고통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점점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잃게 되죠.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일방적이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좋더라고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여행? 내가 작년에 갔던 여행 이야기를 들어봐.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 라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바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벼운 스쳐가는 소식으로 끝나고 그의 이야기만이 주제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그는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오늘 겪었던 일을 들어봐. 라며 자신의 경험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의 감정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친구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와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대화는 상호작용과 공감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인생은 끝났다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머, 오늘도 일이 꼬여서 난 정말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자기 불행을 세상에 외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좋은 날씨?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와 대화할 때면 그저 네, 맞아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는 대답만 반복하게 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친구는 자신의 불행을 상상력이 넘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커피를 쏟았어. 이건 내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야. 라고 말하며 마치 커피 한 잔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커피니까 다시 만들면 되잖아.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순간 이 친구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모든 일이 다 잘못될 거야. 라며 더 큰 불행을 예언합니다. 정말이지 커피 한 잔의 마법 같은 힘을 믿게 만들죠.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동정심을 자아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도 그 불행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그는 그건 다행이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봐.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어. 라며 자신의 불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조차 그의 불행 앞에서는 빛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와의 대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보러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영화? 난 오늘 영화도 못 보고 밥도 싸구려 식당에서 먹었네. 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느새 그의 불행을 위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점점 지쳐가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는 가끔씩 거리를 두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기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시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불행만을 이야기하는 친구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와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오늘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5가지 친구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친구, 모든 대화를 자랑으로 채우는 친구, 항상 비판하는 친구, 자기 중심적인 친구, 나의 인생은 끝났다 친구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슬며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게 친구라지만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는 것이 친구겠지요. 그렇다고 칼로 자른 듯 외면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친구들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긍정적이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어느덧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오늘의 에피소드도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설거지도 기분 좋게 끝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